서울 아파트, 경기도 아파트 6억 원에서 7억 원까지 대단지 초품화 아파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기도 광명의 철산, 안양, 평촌, 종로, 노원, 공릉, 구리까지 20분대 10곳을 정리했습니다. 지역 속의 정보점 및 실거래와 시세까지 한 번에 보실 수 있게 설명드립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경기도의 A 아파트 21평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해당 매물은 16년 4월 평균 매가가 3억 1천만 원이었는데요. 10년이 지나 현재는 7억 5천만 원입니다. 이 2배가 넘게 올랐죠. 이 두 번째 아파트 또한 경기도에 위치한 B 20평 아파트입니다. 16년 평균가 2억 9천만 원이었는데 현재는 6억 6,500만 원입니다. 역시 2배 이상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 부동산 투자는 장기 보유의 영역입니다. 물론 중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상승과 하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식에 비해 부동산은 황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매수를 하고 기다리면 이 물가 상승분에 맞춰 인플레에 맞춰 가격이 상승합니다. 이걸 인플레를 실물 자산으로 해지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린 것 중 하나가 원리금 균등 30년 기준 금리 5%를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 1억은 월 상환액이 54만 원입니다. 이 4억에 주담대를 받았다고 하면 4배니까 약 216만 원입니다. 실제로는 한 214만 원 정도 나오는데요.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1억에 54만 원으로 기억하셔서 계산하시면 편리합니다. 현재 노원구 상계 중개도 월세 300만 원, 이 월 200만 원 이상의 월세 건수가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본인이 월세로 200만 원을 버리는 돈으로 쓸지 내 자산 상승을 위해 버티는 돈으로 사용할지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6억, 7억, 20평 초품화 아파트 탑10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드리는 곳은 경기도 광명 지하철 7호선 철산역을 이용할 수 있는 도덕파크타운 2단지입니다. 이 단지 내에 안현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철산역과 광명 사거리역에는 신축 아파트 공급이 예정되어 있는데 먼저 29년 2045세대로 입주 예정인 철산역 차이 25평 분양가 11억 5,800만 원, 9평 34평은 10억 3,100만 원으로 이 경쟁률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광명 사거리 앞쪽 11구역 힐스테이트 광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신축 아파트 공급으로 광명시의 위상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광명은 서울 업무지구 중 구기, 가디 직주근접, 그리고 서울의 접근성이 좋고 지하철 7호선 철산역을 통해 환승 없이 강남으로 이동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대규모 신축 잔지들이 대거 입주를 하며 지역의 환경이 점차 좋아지는 곳 중 하나입니다. 도덕파크타운 2단지는 2001년식 2351세대 대단지이며 추천하는 평형은 21평이며 내부 구조 방 2개, 화장실 1개입니다. 21평의 거래량 황금성 매우 좋습니다. 이 신혼부부 수요가 많은 단지이기도 하죠. 이 지난 과거 최고가는 7억 원, 최근 실거래가는 7억 8,800만 원으로 정고점을 돌파했습니다. 현재 매물은 뒷동 기준으로 7억 3천만 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201동, 202동 매물이 있다면 반드시 201동과 202동을 먼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이 지하 주차장이 연결된 동으로 도덕파크타운에서는 이 2개 동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경기도 안양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안양역을 이용할 수 있는 레미안 안양 메가트리아입니다. 단지 내 덕천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안양은 교통 효제가 있는데 바로 월곡 판교선입니다. 판교 접근성이 매우 좋아지며 29년 개통 예정입니다. 이 월판선이 완공되면 수지구청 대체 주거지가 될 것이고 경기 서부에서 판교까지 직장 커버가 가능해집니다. 월판선 호재가 있고 쇼프와 아파트인 레미안 안양 메가트리아는 2016년식 4,260세대 매머드급 대단지입니다. 이 메가트리아에서 추천드리는 평형은 22평이며 내부 구조 방 2개, 화장실 1개입니다. 지난 과거 정보점은 5억 7,500만 원, 최근 실거래가 6억 9,500만 원으로 정보점 대비 1억 2천만 원 올랐습니다. 현재 매물은 고층 기준 7억 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안양은 비규제 지역으로 현재 전세가 4억 2천만 원으로 백 가격은 2억 8천만 원입니다. 참고로 9평 34평은 정보점은 11억 5천만 원, 최근 실거래가 10억 5,800만 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평촌입니다. 안양 만안구와도 인접해 있는 게 평촌이죠. 이 평촌은 평촌역을 기점으로 위에는 평북, 아래는 평남으로 불립니다. 추천하는 단지는 평북에 위치한 한가람 세경 아파트입니다. 이 단지 내 부안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한가람 세경은 리모델링 추진 이슈가 있고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이마트, 한림대병원 등도 있어서 상권 접근성과 생활 환경이 우수합니다. 또한 월곡 평균선이 이 단지 뒤쪽으로 예정되어 있어 지하철 4호선 평촌역과 월판선까지 W세권이 되기 때문에 더 좋아질 지역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한가람 세경은 현재 가성비라고 생각합니다. 추후 월판선까지 들어온다면 지금의 가격보다 높아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한가람 세경 1996년식 1292세대 대단지이고 추천하는 평형은 20평, 내부 구조 방 2개, 화장실 1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수요가 높아 거래량 황금성 좋은 곳이고요. 지난 정고점은 6억 9,800만 원, 최근 실거래가 6억 6,500만 원입니다. 곧 정고점을 회복할 것으로 보이며 7억 이상으로 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매물은 전세기 매물 6억, 금매로 6억 3천만 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전세 시세는 3억이니 전세기 매물을 보신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구리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 경기도 구리에서 추천하는 지역은 지하철 8호선 장자호수공원역을 이용할 수 있는 대립현숙 아파트입니다. 초역세권 단지이고요. 이 단지 내 부양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자호수공원을 이용할 수 있어서 이 주거 환경이 좋은 곳이기도 하죠. 이 8호선 장자호수공원역을 통해 강남역 37분, 광화문 44분, 을지로 입구 50분으로 주요 업무지구를 1시간 내로 서울로 이동이 가능하며 특히 강남 접근성이 좋습니다. 이 지하철 8호선 때문인데요. 대림한수 아파트는 1995년식 956세대이고 추천하는 평형은 21평입니다. 21평 내부 구조 방 2개, 화장실 1개입니다. 21평 거래량 황금성 모두 좋은 단지입니다.
지난 과거 최고가 6억 7,500만원, 최근 실거래가 6억 7,900만원으로 이미 정고점을 돌파했습니다. 현재 매물은 전세kim 매물 6억 2천만원, 6억 5천만원에 올라와 있으며 일반 매물은 7억 1천만원부터 올라와 있습니다. 이 구리 또한 비규제 지역이니 전세를 끼고 갭으로 알아보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번째 계속해서 구리입니다. 지하철 8호선 동구릉역을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아파트 인창주공 1단지입니다. 단지 내 동구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 지하철 8호선 동구릉역을 통해 강남 41분, 광화문 46분, 을지로 입구 44분입니다. 지하철 8호선을 통해 서울 업무지구로의 이동이 1시간 이내로 교통의 편의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단지에서 롯데 아울렛이 근접해 있으며 이 구리역을 통해 롯데백화점 등 상권 형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동구릉역은 6호선 연장 계획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추후 구리역은 교통망 확충, 한강변 도시개발에 따라 거점역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며 이 GTX-B, 구리역 환승센터 건립 등 교통의 거점으로서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창주공 1단지 1996년식 1344세대 대단지입니다. 이 추천하는 평형은 23평이며 내부 구조 방 3개, 화장실 1개입니다. 23평 정고점은 6억 7천만원, 최근 실거래가 6억 5천만원이므로 정고점을 거의 회복했습니다. 현재 매물은 탑승 기준 6억 3천만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추가로 인천주공 1단지 외에 4단지, 6단지로 매물별 수리 여부도 함께 비교하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6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2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경기 6억에서 7억원대 20평대 초품화 아파트 10곳 계속해서 2부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노원구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 노원구 공릉동 지하철 6호선 화랑대역을 이용할 수 있는 태강 아파트입니다. 이 태강 아파트는 태릉초가 단지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6호선 화랑대역을 통해 광화문 38분, 시청 33분, 강남역 44분으로 주요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좋습니다. 또한 아파트 단지가 함께 있어 균질성이 좋은 편입니다. 서울 노원구 태강 아파트 1999년식 1676세대, 추천하는 평형은 20평이며 내부 구조 방 2개, 화장실 1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평의 거래량과 환급성은 매우 좋습니다. 지난 정고점 6억 5천만원, 최근 실거래가 6억 3,300만원입니다. 현재 올라온 매물은 금매 6억부터 나와 있습니다. 추가로 25평도 추천드리며 내부 구조 방 3개, 화장실 1개입니다. 25평 정고점은 7억 1,500만원, 최근 실거래가 7억 1,000만원입니다. 현재 매물은 7억 3,500만원부터 7억 5천에 나와 있습니다. 이 태강 아파트는 투자 측면에서 가운데 역세권 개발 사업의 배후 주거지로서의 가치, 향후 재건축 진행 가능성에 주목해야 합니다. 노원구 일대 정비 사업이 속도 사업을 내고 있어 태강 아파트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가치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실거주를 통한 주거 안정성 확보와 미래의 신축을 기대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지라 봅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가격 모니터링을 하시며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로구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6호선 창신역 역세권 아파트 창신쌍용 2단지입니다. 이 단지 내 명신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6호선 창신역을 통해 강남 35분, 광화문 19분, 시청역 17분으로 강남과 더불어 CBD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창신동은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창신, 숭인동 일대에 11곳의 정비사업이 추진 중이고 이 사업이 완료된다면 약 1만 5천 가구 규모의 신흥 주거벨트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창신쌍용 2단지는 낙산공원과 바로 붙어있고 청계천과의 접근성도 좋습니다. 다만 창신쌍용은 언덕 경사로가 심한 단지라 단지 중간에 이런 엘리베이터가 있기도 하고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해당 아파트 단지를 꼭 직접 방문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신쌍용 2단지 1993년식 919세대이고 추천하는 평형은 22평, 내부 구조 방 2개, 화장실 1개입니다. 지난 과거 최고가는 7억 700만원입니다. 최근 실거래가 7억 4,200만원입니다. 매물은 현재 7억부터 나와 있습니다. 창신쌍용 2단지는 도심 직주 중접, 동대문 상권 등 아이를 키우는 3인 가구 입장에서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다만 언덕과 경사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매수를 검토하신다면 출퇴근에 우선순위를 줄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투자 관점에서는 다소 보수적으로 보시고 도심 수요와 생활 인프라, 하방을 받쳐주는 방어형 자산이라는 관점에서 보시며 전세가율이 받쳐주고 실거주 수요가 꾸준히 있는 곳으로 현재 서울 내 7억선에서 보고 계신다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북구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 입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한신 아파트입니다. 도남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성신여대 입구역을 통해 강남역 36분, 광화문역 18분, 시청역 20분 소요됩니다. 한신 아파트는 4,500세대가 넘는 대단지이지만 단점으로는 언덕과 경사로가 있습니다. 이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신 아파트 1998년식 4,509세대, 추천하는 평형은 24평이며 내부 구조 방 2개, 화장실 1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거래량과 황금성이 매우 좋습니다. 그만큼 실거주 수요가 탄탄한 곳이고요. 지난 정고점 7억 4천만원, 최근 실거래가 7억 6천만원입니다. 현재 정고점을 넘어섰습니다. 현재 매물은 7억 5천부터 전세낀 매물로 올라와 있습니다. 도남 한신는 서울 도심 업무지구로와의 접근성이 좋고 부동산 시장에서 꾸준하게 거래되는 단지입니다. 현재 정고점을 넘어선 상황이며 7억선에서 20평대를 알아보고 계신 무주택자 또는 신혼부부시라면 향후 공급물량 부족의 상황을 이해하시고 치솟는 전세가와 월세를 고려하고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인플레이션 해지 측면에서 한신을 매수 검토하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노원구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지하철 7호선 중계역 역세권 단지 2곳을 말씀드립니다. 중계그린 아파트와 중계무지개입니다. 중계무지개 아파트의 경우 청계초가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학군하면 빠질 수 없는 곳이 노원입니다. 노원 학군의 중심지 은행 사거리가 위치하고 있고 이 특목고 진학률이 높은 불암중과 을지중이 있습니다. 이 소개드린 두 개 아파트는 재건축 이슈가 있기도 합니다. 이 재건축이 된다면 중계동의 대장 아파트가 될 곳이기도 하죠. 중계구린 1990년식 3,481세대 대단지이며 중계무지개는 1991년식 2,433세대 역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가격대는 7억 원 초반으로 매물이 올라와 있습니다. 25평형 방 2개, 화장실 1개입니다. 이 강남 직결 라인인 지하철 7호선 중계역, 동네 분위기나 환경도 좋아서 이 실거주 관점에서 접근하시고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1부에서 2부에 걸쳐 경기도 광명, 철산, 평촌, 안양, 구리, 서울, 종로, 노원, 공릉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서울의 공급 물량은 그야말로 최악인 상황입니다. 2030년까지 수요를 충당할 공급이 거의 무지한 상황입니다. 다주택자를 연이 때리는 정책으로 전월세 매물이 붕괴되고 있으며 게다가 보유세 인상 이슈, 이에 따라 전세 수급이 꼬이며 월세 부담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전월세가 씨가 마르고 있습니다. 이 월세로 버틴다 해도 이는 주거 부담이 가중화될 것입니다. 이 전세 민국에서 월세 민국이 되어가며 월세 비중이 전세를 넘어섰습니다. 현재는 전세 비중 31.1%, 월세 비중 65.9%로 점차 월세 비중이 높아질 것입니다. 월세는 버리는 돈, 주담대는 자산을 위한 비용입니다. 주거 사다리인 전세의 소멸, 월세의 가중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울 외 부천, 인천까지 밀려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도심 공실 상가, 오피스를 주택으로 전환한다고는 하지만 이것도 풀어야 할 조건들이 많습니다. 실상 수요자가 원하는 것은 아파트일 텐데요. 또한 금리 인상으로 주담대 상단 7%까지 나와 있습니다. 금리가 인상되면 가격이 하락할까요? 단순히 금리 인상만으로는 가격이 하락하지 않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격도 하락하려면 공급 물량 증대와 같은 추가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이 공급이 많아지면 그만큼 전세가가 내려갈 것이고 전세가가 내려가면 매가 역시 내려질 만한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그와 다릅니다. 곧 정쟁 추경으로 유동자금이 대거 풀릴 예정입니다. 무려 26조 2천억입니다. 또한 생애 최초 주담대가 언제까지나 계속 6억 원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4억으로 줄어들 여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에 도움되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건물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